지금부터 crawler entry.php 파일을 디버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이 파일은 그 파트너가 송고한 컨텐츠를 DB에 crawling queue라고 하는 테이블 상에 저장하고 있는데, 이 crawler entry라고 하는 이 파일이 그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crawling queue DB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컨텐츠들을 적절하게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선 TNN 콘텐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모르겠네요. 헷갈려서. 자, DB를 선언했고요. 이올린 로는 우리가 DB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올린이 있고 이올린 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올린 로는 여기 제가 나비캣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올린이 있고 이올린 로가 있는데, 이올린은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올린이고, 이올린 로는 우리가 크롤링을 하기 위한 그 송고를 받은 데이터를 크롤링하기 위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이 이올린 로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이올린 로에 대한 트랜잭션 처리를 오프 시켜 놨고요. 트랜잭션을 이네이블 시킨 거죠. 그 다음에 crawling queue라고 하는 DB에 있는 내용을 삭제한다 라고 하는 이 SQL문이죠. 여기에 QID가 들어가는데, 현재 QID는 글쎄요,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가죠. QID. 그 다음에는 서비스 리센트 엔트리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DB 모델이면 이올린 로가 아니라 이올린에 대한 것이고, 서비스 리센트 엔트리라고 하는 DB에 싱크 URL을 삭제한다. 그리고 싱크 URL은 여기서 지정이 되는 건데, 현재도 싱크 URL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뒤에서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Y문은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Y문은 무한 루프를 돌면서 크롤링 엔트리라고 하는 이 로직을 계속해서 반복 실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while입니다. 그리고 while의 끝에 보면 원래 제가 이 탭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 탭은 실제 코드의 내용이 이 탭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 슬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실제 내용과 구분을 한 거는 이 디버깅, X디버거를 통해서 디버깅을 하는 방법이 웹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crawler entry.php라고 하는 이 파일은 CLI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X디버거를 통해서 디버깅을 하기가 하는 방법이 제가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TNM2에서 그 실제 코드를 지금 두 번째 탭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탭은 현재 그 X디버거를 통해서 리모트 디버깅이 진행되고 있는 파일이 TNM2의 첫 번째 TNM2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Y문을 제가 실행을 해보면 F3을 누르면 time이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고요. 이건 아마 이 퍼포먼스를 튜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sert into crawling queue 하고서 여기에 어떤 타임 값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타임 값은 예, 위쪽에서 타임으로 선언한 것이 바로 이 타임 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간 이 타임 값일 텐데, 이 reserved라고 하는 이 필드의 값이 현재 시간보다 작다면 crawling queue라고 하는 테이블에 이 crawling queue reserved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insert 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올린 로가 있는데, 이올린 로에 crawling queue reserved라고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파트너들이 블로거들이 컨텐츠를 송고할 때 싱크를 보내긴 하는데, 그 싱크가 현재는 그 미래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 예약 발행이 됩니다. 즉 블로그상에서 노출되진 않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 노출될 그런 컨텐츠이고, 그 컨텐츠에 대한 핑은 그게 노출되는 시점에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발행을 하는 시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쪽 우리 이올린 쪽의 DB로 그 송고되는 컨텐츠는 컨텐츠 중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 컨텐츠는 crawling queue reserved의 reserved라는 테이블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이 현재 시간보다 시간이 흘러가겠죠. 그렇게 해서 현재 시간보다 과거 시점이 되는 순간에 여기에 있는 crawling queue reserved에 있는 데이터를 crawling queue로 인서트 시켜서 crawling queue에 인서트 시켜서 그 크롤링이 진행되도록 하는 로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F3 인서트를 시키고요. 그리고 삭제를 시켰죠. 뭐 그렇게 해서 커밋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crawling queue 테이블, 가장 중요한 테이블이죠. crawling queue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로직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다면 리절트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들어있기 때문에 이 if문 안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이 로 데이터에는 그 크롤링 큐를 이 위쪽에 있는 SQL을 통해서 그 조회된 데이터가 이 로에 저장이 되겠죠. 한 줄씩. 그리고 로에 QID가 전달이 됩니다. QID 변수에 crawling QID 값이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crawling QID를 조회해보면 1052번 1052번이 조회가 되네요. 여기 있는 요 값이죠. crawling Q에 대한 값이 조회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플래그가 펄스가 됐네요. 이 플래그가 어떤 건지 뒤에서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블록드 블로그스를 이터레이션 하는데, 요거는 위쪽에서 이렇게 선언한 그 송고받지 않는 블로그들은 블럭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if문이 또 들어가고요. 플래그를 통해서 만약 블럭이 필요한 블로그의 그 컨텐츠가 송고가 된 경우에는 플래그가 true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델리트 시키는 겁니다. 크롤링 q 리저브드를 삭제하고 크롤링 q 역시 삭제를 해서 블럭을 처리하고 그리고 fwrite를 통해서 블럭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는 로직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이머 스타트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퍼포먼스를 위한 거네요. 저 위쪽에 있는 건 퍼포먼스 테스트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 시간을 체크하기 위한 것이네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 텍스트는 get remote 파일을 통해서 싱크 URL에 있는 그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리스폰스 텍스트 변수에다가 담아주는 겁니다. 싱크 URL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제가 카피해서 여기에 있는 파이폭스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싱크 URL에 해당되는 컨텐츠가 연결이 되죠. 이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싱크 URL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 송고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그 해당 어떤 특정 컨텐츠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XML 데이터가 이 싱크 URL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리스폰스 텍스트의 데이터가 값이 없다면 커넥트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뜨고요. 트라이얼, 로우의 트라이얼의 값이 그 크롤링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그 값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크롤링을 몇 번 시도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보다 현재 트라이얼한 그 숫자가 뭐 더 크다면 그러면 더 이상 트라이얼을 하지 않기 때문에 queue에서 삭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싱크 URL 값을 세팅하고 remove from queue라고 하는 이 데이터 remove from queue를 execution해서 queue를 삭제하는 거죠. tStory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위쪽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네요. XML 스트럭처를 통해서 XML을 파싱하는 로직을 불러왔고요. 그 리스폰스 텍스트의 값이 UTF-8인지를 확인하는 로직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이콘 V를 통해서 문자셋을 인코딩 해주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리고 리스폰스 텍스트를 XML 스트럭트 인스턴스로 오픈을 시키면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을 했을 때 만약에 오픈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can't pass XML이라고 하는 그 로그를 출력하면서 파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트라이얼을 여기 크롤링 트라이얼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큼 시도해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도록 queue를 삭제해주는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도 공통되는 로직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finish crawl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 실행이 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가 참이면 즉 크롤링을 제대로 하게 되면 remove from queue가 실행이 되면서 크롤링 queue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로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finish crawling queue라고 하는 요 함수로 다이브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1을 눌러서 finish crawling queue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finish crawling queue에는 요렇게 로직이 있는데 첫 번째 인자로는 XML을 받고요. 두 번째는 row, 세 번째는 entry body를 받습니다. 자, XML을
F22 눌러보면 아까 전달됐던 XML struct를 통해서 전달된 그 값이 이 XML로 들어오고요. row는 crawling queue를 통해서 조회됐던 그 여기 이쪽에 보이죠? 그 조회됐던 그 데이터 값들이 이 row 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entry body는 그 string sync URL을 통해서 가져온 XML 데이터가 entry body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finish crawling을 호출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XML struct가 들어가 있는 XML과 row를 받고 이 row는 crawling queue가 들어가고 response text는 그 sync URL을 통해서 조회된 XML 데이터가 response text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블로그란 변수가 선언되고 엔트리가 선언됩니다. 이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뒤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리스폰스 버전, 즉 그 싱크 XML의 버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1.1이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리스폰스 스테이터스를 체크하는데 리스폰스 스테이터스가 1이라면 이렇게 밑에 부분이 실행되네요. 리스폰스 스테이터스가 어떤 건지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싱크 URL을 통해서 조회된 그 XML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그것들을 이 블로그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 그 배열에다가 세팅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즉 블로그에는 블로그 정보가, 엔트리에는 엔트리에 대한 정보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터레이션 하는 부분은 태그들을 조회해서 태그가 여러 개라면 엔트리에 있는 태그스라고 하는 배열에 어레이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로케이션 정보 넣고요. 쭉 내려오면 여기서 어태치먼트가 들어오는데 그 이미지나 어떤 첨부 파일 같은 것들이 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여기 XML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 엘리먼트가 여기 있는 이 구문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게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어태치먼트라는 배열을 만들고 그 어태치먼트를 엔트리 어태치먼트에 푸시 시켜주고 있는 로직입니다. 자, 스킵하고요. 시간을 확인해서 엔트리가 써진 시간이 타임, 현재 시간 더하기 300 현재 시간 아마 저게 마이크로세클 건데요. 300초 마이크로세클가 아니라 세크일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더하기 300초보다 글을 작성한 시간이 크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시간 더하기 300초보다 글을 작성한 시간이 크다는 뜻은 미래란 뜻이죠. 제가 좀 헷갈렸네요. 여기 이 부분이 실행이 될 테고 여기 있는 내용은 엔트리 링크 인덱스를 조회해서 엔트리 링크 인덱스는 이 이올린 시스템이 굉장히 헤비하게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인덱스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테이블이 하는 역할은 그 특정한
컨텐츠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조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 테이블에 싱크 URL 값을 던져서 그 해당되는 그 엔트리에 대한 엔트리 ID 값을 조회해 오는 것이 바로 이 로직입니다. 그래서 엔트리 ID 값을 가져오는 건데, 만약 그 엔트리 ID 값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엔트리 링크 인덱스를 실행을 해서 여기에 있는 그 인서트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엔트리에 대한 그 인덱스 값을, 그 싱크 URL을 입력해서 엔트리에 대한 인덱스 값을 세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커밋을 해주고, 그 다음에 블로그 인덱스입니다. 블로그 인덱스는 여기 있는 요 로직에 의해서 그 블로그 URL은 해당 블로그에 대한 URL 값입니다. 그 URL을 블로그 링크 인덱스라고 하는 테이블에 조회를 해서, 만약에 그 테이블이 없다면 인서트를 시켜주는 로직입니다. 그리고 커밋하고 add crawling queue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save crawling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ave crawling. 요 함수로는 첫 번째 인자로 response status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type. 이 타입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보면 crawling queue 테이블에 보면 type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 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싱크 URL은 싱크 URL 아까 설명드렸고요. IP 그리고 블로그 엔트리, 블로그 정보와 엔트리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save crawling이 실행이 되고요. FE로 들어가 보면 get value는 통과. save crawling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오토 커밋 트랜지션을 시작하고요. DB 모델의 QCell 해서 엔트리 링크 인덱스를 조회해서 그 값이 없으면 엔트리 링크 인덱스 값을 추가해주는 로직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처음으로 그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있기 때문에 엔트리 링크 인덱스를 인서트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커밋이 되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 변수의 URL 값을 가져오는데, 이건 블로그 URL이죠. 그래서 그 값을 가져왔을 때 그 값이 존재한다면 블로그 링크 인덱스 값이 존재하는지를 조회하고,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블로그 인덱스를 인서트 시켜주는데, 현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스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커밋을 하고 커밋을 그 트랜잭션을 끄는 거죠. 그 다음에는 스테이터스가 1이라고 한다면, 스테이터스가 1이라면 여기 스테이터스가 1인데 이 스테이터스가 무슨 의미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럼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 블로그 URL 값을 일단 가져오고, 태그들을 가져오네요. 그리고 그 태그를 유니크하게 만들어서 다시 엔트리 태그스에 재저장합니다. 그리고 서머리 값들을 배열로 만들어서 이 아까 그 XML 스트럭처를 통해서 조회했던 이 싱크 URL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 서머리라고 하는 어레이 안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validate sync 데이터를 통해서 싱크 데이터가 싱크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을 체크하는데, 이 내용이 뭔지는 이렇게 들어가 보죠.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제너레이터, 그거는 여기에 보시면 제너레이터가 있는데 tStory라는 뜻이죠. 제너레이터가
없다면 밸리데이션이 리턴 값을 폴스를 가지면서 실패하는 거고, 뭐 랭귀지 값을 체크를 해서 여기 보면 여기는 요 값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뭐 이런 등등의 그 조회를 통해서 싱크 URL이 있는지, 타이틀이 있는지, 오소가 있는지, 라이트가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validate sync 데이터가 false가 되면서 실패가 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true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결과값이 true가 리턴이 되고요. in array 그 엔트리의 tags, 즉 그 송고된 데이터의 그 송고된 엔트리의 태그 중에 테터데스크 편집장이나 테터데스크 편집장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값이 있다면 이건 테터데스크라는 뜻이고요. 테터데스크는 이 텍스트 큐브에서 그 신문 같은 편집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 뭐 이런 것들이 테터데스크입니다. 테터데스크는 별도의 어떤 다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create screenshot thumbnail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실행해서 썸네일을 그 블로그에 대한 썸네일을 캡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create인지 modify인지를 구분해서 만약에 create면 create고 modify면 modify, create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modify로 세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로직인 거죠. 그리고 remove ttml은 이 entry.content에 있는 데이터 중에 ttml 데이터를 삭제하는 로직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치환자들 중에 뭐랄까 텍스트 큐브에서만 쓰는 비표준 치환자들이 있는데 컨텐츠 안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remove ttml 함수입니다. 자,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태그 값을 인플로드 시켜서 콤마가 있는 데이터로 스트링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 다음에는 entry, written 시간 값을 가져오고 insert entry,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집니다. dblow에 db 모델이 아니라 dblow라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dblow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이 entry라고 하는 테이블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entry 테이블은 이올린 로우에도 엔트리가 있고요. 이올린에도 엔트리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엔트리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모습입니다만 현재 크롤링 큐에서는 엔트리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인서트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엔트리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다가 일단은 데이터를 인서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다른 크롤링 로직에 의해서 여기에 대기되어 있었던 컨텐츠들이 실제로 이올린 DB에 있는 엔트리 테이블 안으로 인서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그 인서트할 데이터를 이렇게 세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서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참이면 밑에 있는 부분들이 실행이 될 건데 지금은 실패가 났네요. 실패가 나면 어떻게 되나 보죠. 리턴 펄스가 되면서 dbRow가 롤백이 됩니다. 지금까지 dbRow에 처리됐던 모든 그 작업들이 롤백이 되고요. 에러가 발생하면서 크롤링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시나리오는 에러 없이 인서트가 되는 게 시나리오인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약간 중단됐던 부분도 다시 시작하면 인서트를 다시 시도를 합니다. 자, 인서트가 성공했고요. 음, add recent entry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크게 하고 애들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체크 스팸 바이 퍼머링크, 퍼머링크를 체크해서 스팸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로직인 것 같고요. 예, 컨텐츠를 필터링하는 부분이고, 예, 만약에 스팸이라면 리턴 펄스를 해서 add recent entry 함수를 더 이상 호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인스턴트 썸네일이 true라고 한다면, 예, add instant thumbnail crawling queue라고 한 함수가 실행이 되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죠. 이 함수로 들어가 보면 컨텐츠 내용을 스트립해서 HTML을 제거하고 시간을 세팅하고, 만약에 그 작성한 시간이 미래로 되어 있다면 return true를 해서 그 뒤에 후속,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을 실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summary tags, 태그가 0보다 크다면 이터레이션이 돌아가겠네요. 넘어가고요. 자, strip 태그 로케이션을 체크하고 이올린 카테고리 아이디를 확인하고 썸네일, 그리고 엔트리 DB 모델의 그 엔트리 테이블을 조회해서 이 해당 컨텐츠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네요. 만약 존재한다면 이 로의 값에 그 이올린 카테고리 아이디 값과 이올린 테마 아이디, 썸네일의 변수들을 가져오고요. 만약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서비스 리센트 엔트리에다가 그 위쪽에서 조회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는데, 이 서비스 리센트 엔트리는 이올리는 DB가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이 최근에 등록된 컨텐츠들을 어떤 입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뭐 캐시아 같은 거죠. 인서트를 해주고, 예, 요거는 서비스 리센트 엔트리의 그 이 DB 자체는 서비스 리센트 엔트리를 갱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만약에 컨텐츠가 그 어떤 조건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다면 이것들 삭제해주는 로직이 들어가 있겠죠. 이 미디어 그룹은, 예, 미디어 그룹 로직을 넣고요. 미디어 블로그에 있는 그 해당 블로그 아이디를 조회해서, 예, 카테고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의 카테고리 값을 가져온 다음에 리턴 값으로 그 카테고리 아이디를 리턴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카테고리 아이디를 가져올 수 없다면 블로그 그룹 블로그
미디어 블로그 뭐 역시 카테고리 아이디 값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카테고리 값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게 get media blog info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디어 그룹이라는 부분이 있고 미디어 그룹을 가져오게 되면 자, can add to recent 뭐 최근 뭐 최신 무엇인가를 갱신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 플래그고요. 그리고 미디어 블로그에 셀렉트를 해서 어떤 블로그 아이디 값, 해당 블로그 값 아이디 값을 가져오고 그것에 액티브가 y라고 y인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만약에 그 블로그가 블로그에 대한 액티브가 y라고 한다면 리센트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리센트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미디어 리센트 엔트리를 리플레이스를 해준다. 테타임 미디어의 최신 그 엔트리 리스트를 갱신해 준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미디어 엔트리를 셀렉트한 다음에 만약에 그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미디어 엔트리를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디어 엔트리 인서트를 해주고 존재한다면 미디어 엔트리를 업데이트 해준다는 그런 구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가지 데이터 값들이 들어오는데 미디어 엔트리 인서트 시키고 인서트를 클로즈 시킵니다. 그리고 미디어 리센트 엔트리를 셀렉트해서 만약에 그 값이 너무 많거나 뭐 그렇게 되면 삭제해주는 로직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add recent entry가 종료가 되고요. 즉 add recent entry의 핵심은 미디어 엔트리라고 하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계속 진행해 보죠. 어태치먼트가 실행이 되고 db 쿼리, db row insert 어태치먼트 즉 그 해당 블록에 어태치먼트가 있다면 이 db row에 있는 어태치먼트 테이블에다가 어태치먼트 인서트를 하고 그 어태치먼트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설의 에로팬더에서 들어온 어태치먼트 데이터들이고요. 자, 실행이 되니까 뭐 스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d 값을 리턴해 줍니다. id 값은 이 값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id 값은 어디서 세팅됐냐면 조회해 보면 위쪽에 이렇게 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엔트리 링크 인덱스 값을 위쪽에서 가져오네요. 즉 엔트리 링크 인덱스에 있는 값이 id 값으로 세팅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니시 크롤링이 끝나고 db row가 커밋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크롤링 서세스 메시지가 뜨고 하나의 사이클이 크롤러 엔트리.php PHP라고 하는 파일에 한 사이클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